새벽 5시 서울의 5성급 럭셔리 호텔 그랜드파크는 완벽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습니다. 객실층 복도에는 30년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한 여인의 모습만이 있죠. 장미영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 카트를 꺼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청소 도구를 다루는 솜씨는 누구보다 노련합니다. 카트에 물티슈와 세정제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빛나는군요. 마치 오래전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도 끝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3살의 신입 객실 청소원 소희가 상큼한 미소를 띠며 다가오는군요. 장미영은 소희를 보며 따뜻한 미소로 답합니다. 그럼 진짜 호텔은 손님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하는 법이지. 소희는 장미영의 일하는 모습을 항상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청소부들보다 2배는 더 꼼꼼하게 일하는 할머니를 보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멀리서 굵직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강대철 객실 관리팀장의 등장이군요. 여기서 수다나 떨고 있을 시간 없어.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시니까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다 잘라버릴 거야. 강대철은 특히 장미영 할머니를 향해 냉소적인 눈길을 던집니다. 그의 눈에는 나이 많은 청소부가 왜 여전히 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장미영은 그런 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지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도 같습니다. 장미영 할머니는 소희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며 자신의 구역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맡은 구역은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최상급 스위트룸이 있는 층입니다. 그곳을 청소하며 그녀는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도시의 모습에 가끔 감회에 젖기도 하지만 그녀는 곧 현실로 돌아와 손님들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게 장미영 할머니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회사 파커 파마스티컬의 최고 경영자 에단 파커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호텔 직원들은 완벽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500억 원 규모의 백신 공장 투자를 위해 방문한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파커 씨는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첫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미영 할머니는 로비 한편에서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러 경호원들이 들어섰고 그 뒤로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서양인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에단 파커군요. 장미영은 손을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단 파커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고 활기찬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다 문득 장미영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에단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잠깐, 곧 호텔 지배인이 다가와 그를 맞이했고 에단은 다시 비즈니스맨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파커 회장님, 그랜드파크 호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단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장미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만 곧 경호원들과 함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미영은 그가 사라진 엘리베이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일로 돌아갔고 로비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장미영은 평소와 달리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크게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이튿날 오전 호텔 17층 비즈니스 라운지는 중요한 미팅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단 파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일찍부터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창한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간간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에다는 목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일어났지만 곧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의사를 불러야 합니다. 비서가 급히 외치자 호텔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의료 담당자가 몇 분 만에 도착했지만 에단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고 호흡은 더욱 가빠졌죠. 알레르기 반응 같은데 약물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의료 담당자가 비서에게 물었지만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에단의 상태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담당자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라운지 청소를 위해 들어온 장미영 할머니가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멈추고 잠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곧 결단을 내린 듯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의 관심은 오직 에단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장미영은 서둘러 자신의 락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침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곧 단단한 결심을 한 듯 침통을 들고 다시 비즈니스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로 돌아온 장미영 할머니의 눈에는 더욱 심각해진 에단의 상태가 보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죠. 장미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을 내리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대철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막아섰죠.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나 봐요. 청소나 하세요. 하지만 장미영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에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침통을 열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빠르게 침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장미영의 말에 의료 담당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에단의 상태가 너무 위급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미영은 노련한 솜씨로 에단의 특정 경혈점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침이 놓이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점차 에단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의 붉은 기도 서서히 사라졌죠. 약 5분 후 에단은 눈을 떴고 주변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의 상태를 확인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단의 시선이 장미영에게 향했을 때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 누군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의료진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장미영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아무도 그녀의 사라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에단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호텔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방금 전 벌어진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미영 할머니는 호텔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락커에는 사직서만이 남겨져 있었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많은 의문을 남겼지만 가장 큰 의문을 품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에단 파커였죠. 사흘 후 완전히 회복한 에단 파커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그랜드 파크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모든 언론의 이목은 그에게 집중되었죠. 에단은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에단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본명은 최준호입니다. 40년 전 저는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죠. 그동안 제 뿌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번 투자 결정은 순전히 비즈니스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잠시 감정이 복받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제 생명을 구해주신 청소부 할머니를 꼭 찾고 싶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손길에서 저는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에단은 호텔 직원들을 모아 장미영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죠. 장미영 할머니는 20년 넘게 이 호텔에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가끔 고향이 북쪽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강대철도 마지못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급여의 상당 부분을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 보내셨어요. 격리부에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에단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고 몇 시간 후 강원도 고성군의 작은 요양원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를 이끄는 듯한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는 동안 에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 꿈에서 본 듯한 얼굴들,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항상 존재했던 빈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요양원은 산자락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평화로운 안식처 같았죠. 에단이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고 묘하게 친숙한 느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그는 원장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었죠. 최영숙 할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에다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숙이요? 제가 찾는 분은 장미영 할머니인데요. 원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기서는 본명을 쓰십니다. 장미영은 호텔에서 사용하신 이름이에요. 할머니는 사흘 전에 갑자기 돌아오셨습니다. 에다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원장의 안내를 따라 요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하얀 머리카락, 작고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모습에서도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원장의 말에 노인이 천천히 돌아보았고 에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영숙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고 에단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이었죠. 드디어 찾아왔구나. 최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에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청소부의 소심함은 없었고 대신 당당함이 느껴졌죠. 제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에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영숙은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비녀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끝부분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에다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평생 지니고 다녔던 팔찌가 있었는데 그 팔찌에 새겨진 문양이 비녀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팔찌를 보여주었고 최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최영숙의 작은 방에서 모자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지만 혈연의 끈은 그 어떤 시간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고 에다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지켜보았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머니. 에단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북에서 살았단다. 네 아버지 최태영은 의사였고 나는 전통 한의사였지. 하지만 그곳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탈북을 결심했어. 너는 그때 겨우 4살이었단다. 최영숙은 40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위험한 여정, 중국에서의 숨죽인 도주,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국경 근처에서 우리는 쫓기게 되었어. 네 아버지는 나와 너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서 추격자들을 막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에다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어. 우리는 서로 흩어졌고 나는 너를 잃어버렸단다. 몇 시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 결국 나는 한국에 혼자 도착했고 네 아버지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단다. 최영숙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에다는 그 침묵 속에서 그녀가 평생 안고 살았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너는 국경 마을의 한 가정에 발견되었고 그들이 너를 미국 입양기관에 보냈던 거야. 나는 수년간 너를 찾았지만 에다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기억했지만 동시에 항상 가슴 한편에 존재했던 빈 공간도 기억났습니다.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평생 너를 찾기 위해 살았단다. 한국에 와서 이름을 바꾸고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정보를 모았지. 전통 의술은 비밀로 간직한 채 언젠가 우연히 너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으로 살았어. 그리고 그 희망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자의 눈물 어린 재회는 4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1년 후 그랜드 파크 호텔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1층에는 최영숙 전통의학 웰니스 센터가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매일 많은 사람들로 붐볐죠. 에단 파커, 아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본명인 최준호로 돌아온 그는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500억 원의 백신 공장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억 원을 들여 최영숙의 이름을 딴 전통의학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최영숙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센터의 수석 한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노련했고 수십 년간 숨겨왔던 그녀의 재능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강대철은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최영숙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최영숙의 제자가 되어 전통의학을 배우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준호가 센터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최영숙은 침을 놓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근심이 없었고 대신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죠. 누구신데? 정부 관계자인가?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최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남편 최태영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 여전히 가장 아픈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 한 명이 센터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죠. 최영숙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영 씨. 그녀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최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최영숙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강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했소, 영숙 씨. 최태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국경에서 체포된 후 오랜 세월을 수용소에서 보냈고 최근에야 탈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가족에 대한 희망만으로 살아왔고 한국에 도착한 후 아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준호는 부모님의 재회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가족은 마침내 40년 만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센터 직원이 급히 들어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온 외교관이 갑자기 두통으로 쓰러지셨어요. 최영숙은 남편과 아들을 바라본 후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노련한 발걸음으로 환자에게 향했고 최태영과 준호는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랜 세월 흩어졌던 가족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의 손길이 다시 한번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그랜드파크 호텔은 새로운 시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의 이야기가 아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끈질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